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본 강의의 발제자는 조명순 선교사이고 발제의 주제는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결과 보고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명순 선교사를 초대해서 이번 리서치 결과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시지 않으시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매가 나왔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좀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설문을 돌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 자신학 또는 자선교학을 그려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걸 PPT로 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한번 PPT 보면서 강의하는 흐름대로 저에게 정리된 그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로 저희가 이런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가 됐고요. 일단 간단하게 문헌은 많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섹션에서 문헌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신학 관련해서 설문을 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그럼 자신학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자신학으로 발전시킬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또 자선교학도 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전체를 결여하는 마음으로 결여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130년간의 주요 연도가 지난 앵코이 5 때 저희가 발표했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생께서 오시고 우리가 쭉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 2000년 말까지 우리나라 선교를 얘기한다면 아마 양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질적 성장으로 이제 돌았으면서 한국 선교계가 균형을 갖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장의 대표적인 그런 흐름이 결국 우리가 오늘 모이고 있는 이 앵코이에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앵코이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금 한성 교사님이 흐름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계는 소위 말하는 질적 성장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균형을 잡히려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많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앵코이 5 때 제시됐던 걸 가지고 오늘날 지금 2014년에 자신학과 자선교학까지 생각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좀 저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목적, 방법, 대상, 기간, 내용, 결과는 우리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목적은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바른 정립과 방향성을 위해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밑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이런 걸로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로 자신학과 자선교학 어떤 개념 정의, 여기서 말하는 개념 정의라는 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것이 개념이 정의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작업 정의를 하고 한국 선교계가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에 대한 그런 밑그림적인 그런 개념 정의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주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보자라는 그런 제시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큰 그림이 그려지는 기초 자료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학에 대한 파트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신학은
자, 문헌에 나타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 섹션마다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폴 히보트 박사님의 이런 얘기가 아마 많이 깔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독특한 신학들이 있지만 물론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초문학 신학이 남아 있고, 그리고 각국의 독특한 것들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가 무비판적인 그런 상황화 그리고 그런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나라마다 독특한 성교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흐름대로, 물론 다른 박사님들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 흐름대로 한국에서도 이문장 교수라든가 또 안점식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리고 한국 성교계에도 2000년 들어와서 200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작업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나가 이제 설문에서 이제 간단하게 조사됐습니다. 이 설문은 비교적 단순한 질문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역교회 목사님, 현장 선교사, 그다음에 선교단체 리더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 이런 분들 합해서 100여 명의 이런 응답을 가지고 분석해낸 겁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자신학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한국 자신학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시지만 대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척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표현에서부터 이렇게 첨언이 늦은 감이 있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식하고 있는 자신학 개념이 뭔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120명의 응답자가 있었는데 120명의 개념들 또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뽑아낸다면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복음적인 거, 본질적인 거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또 들어간 단어는 한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특유의, 한국 독특함 이런 것들이요. 한국 상황 속에서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고 문화, 상황화, 토착화라는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이제 좀 포함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립, 체계, 신학화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그리고 구별돼야 되는 구별됨, 우리의 독특함 이런 특징들, 유니크한 이런 것들 얘기하셨고, 그리고 적용, 재해석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자신에게 개념을 가지고 작업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되어지는 또는 해석할 수 있는 한국 또는 한국인의 환경, 환경에는 문화, 역사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사회 등에서 나타나는 독특함, 어떤 구별됨을 신학과 과정을 통해서 자리매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국 자신학의 어떤 정의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한국 자신학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통상 많은 분들이 자신학의 모델 여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이한 콘텐츠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죠. 근데 이런 지역교회나 신학교 교수, 단체 사역자, 현장 선교사님들이 그럼 어떤 것이 자신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수가 이제 새벽기도, 신방, 효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신방, 효사상은 뭐 지역교회 목사님과 또 신학교 교수들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건 뭐 사실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30명 정도의 수준이 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새벽기도, 신방, 효사상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닌가 이런 표현들을 하셨죠. 사실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신학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이미 신학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신방도 한국 특유의 그런 아주 독특함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신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신방을 가지고 신학화한 거는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효 같은 이런 것들은 효신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결국 성경적 가치하고도 맞물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가치로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정리해 나가면 좋은 자신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앵코이가 정리한 거를 인용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앵코이는 흐름을 갖고 가는 한국 선교의 전략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앵코이 5 때 우리 그 리서치 팀들이 이렇게 한국형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이어야 되고, 물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종합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유교, 사면이즘, 불교 같은 이런 토양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한국 신학에 대해서, 한국 자신학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자기 성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유교적 기독교의 최병원 이런 대선배님들, 윤성범, 유동식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학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용납이 안 됐다라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주제들은 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담론으로 끝나고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는 것들을 21세기 들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수용한, 그럼 전체적으로 한국 자기성찰의 관점이고요. 복음을 수용하는 후에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컨텐츠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학의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 선교가 우리한테 심어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치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신학화하고 이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결국 한국 자신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 저희가 21세기 들어와서는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뭘로? 여태까지 했던 신학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담론이 다 있지만 그럼 이 시대 복음주의 관점에서 또 선교 관점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다시 앵커의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앵커이가 특별히 2010년대 저희한테 결론을 내린 것들이 위기와 변혁 모델 나누기로서 한국 경험 나누기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맺고 리서치 팀이 이걸 정리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주제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변혁이라는 이거는 우리 한국의 특이한 이런 것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국 자신학으로서의 위기 속의 변혁신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위기는 한국 민족의 중요한 코드입니다. 5,000년 동안 우리는 수천 명 아주 많은 그런 외제의 침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위기를 통과한 경험은 한국 자신학의 주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 속의 속성이 단절인데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초로서 위기가 한국 사회에서 사실 적용이 됐고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위기 속의 변혁신학은 한국 자신학의 큰 주제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사실 갖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위기는 제가 일일이 여기 다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의 고난에서부터 쭉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결국 가장 큰 고난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성경적에서 나타난 위기와 또 그런 가치와 한국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위기하고도 한번 그냥 비교해 봅니다. 사실 한국은 1910년,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각 연대마다 다 그 위기적인 상황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 가난, 그 다음에 또 산업화되면서 일어났던 그런 갈등들, 양극화, 그 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투쟁, 또 국가적인 재정 위기, 부흥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국가적으로 재정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이 위기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와 있습니다. 결국 21세기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라는 이 코드는 한국에서 또는 한국 교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신학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외부적인 위기, 사회로부터 지탄, 또 내부의 성장 둔화,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위기와 고난의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이러한 것이 한국 사회의 가난, 식민지 경험, 또 급격한 사회 변동, 이런 민족 갈등 이런 경험을 우리가 위기 속의 변형 모델로 한번 만들어가서 이것이 세계 선교의 선교라는 거, 복을 나눠주는 이런 변혁의 복을 나눠주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신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결국 위기 속의 변혁이라는 주제가 그번 앵커의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기도 합니다만 앵커의 시를 통해서 한국 자신학으로 좀 제시되고 이것이 규명화되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학에 대한 간단한 저희 정리 보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자선교학입니다. 자선교학은 문헌에 나타난 거는 뭐 특별히 그전에도 뭐 토착하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1999년에 소위 말하는 20세기가 닫히면서 새로운 20세기를 바라보면서 열렸던 이구와 그 모임에서 주로 이 표현을 많이 썼고 그 이후로 한국 선교사들, 선교 지도자들도 이 내용을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뭐 설학포럼이라든가 각 교수들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성경적 선교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를 계속한다. 이 발표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 것 같은 그런 문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거론드렸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수님들이 이런 주제를 대해서 계속 논의하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가 응답하는 또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동역자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해서 한국 자선교학에 대한 인지도도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필요성도 굉장히 높았죠. 필요성, 정립의 필요성도 5점 벽도에서 4점이 넘어가는. 뭐 현장 선교사가 좀 연수들이 얕으면서 좀 얕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4점 이상라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필요하다고. 어떤 분의 그 설문을 보면은요. 한국 자신학은 필요 없어도 자선교학은 필요한 걸로 체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선교학은 우리가 이 시대 아주 당면한 과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식하고 있는 자선교학의 개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120개의 스펙트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국적, 한국 선교사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계화 또는 학문화, 학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복음,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걸 이제 다루신 거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리고 독특함 이런 것들이 자선교학에는 좀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근본으로 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이제 작업 정의는 자선교학의 작업정이나 한국에서 성장한 한국 선교사들이 갖는 독특함을 현지에서의 적용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들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학문화하는 것. 이거를 이제 자선교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공감하고 있는 한국 자선교학의 주제들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부분들이 이제 81%들이 틀림없이 우리한테 자선교학 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특유한 그런 콘텐츠 내용으로는 새벽기도, 한국 특유의 전략,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이런 부분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새벽기도는 또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과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자선교학의 주제를 한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해 나갈 한국 자선교의 주요 주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한국 선교사들 전략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한국 자선교학으로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입니다. 한국형 교회 개척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목회자 배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교회 성장을 경험하고 나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 경험은 상당히 저돌적이죠. 신학교 때부터 교회 개척을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건물 중심이라든가 뭐 그런 숫자에 익숙한 그런 선교사들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지만 저는 한국형 이 교회 개척은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자선교학으로 잘 학문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또 한국형 교회 개척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을 대라. 그러면 교회 개척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리더십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중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슈퍼맨 같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뭐 심지어 어떤 선교 지도자는 람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1인 체제에 강한 그런 한국형 독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들 이런 것들이 이것도 역시 비판을 받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들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형 그런 리더십이 잘 결정이 되면, 우리가 잘 정립이 되면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도 되지만 어떤 지역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그쪽으로서 차선에서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건강하게 가이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자생 선교단체들의 사역과 자생 선교단체들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뭐 바울선교회, 뭐 지오라든가 GP, MVP, 두란노, 이런 GMP 이런 건 다 한국에서 생긴 토착적인 그런 자생 단체들입니다. 물론 이런 자생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국제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그룹 안에 다양한 나라의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 자생 단체의 그런 특징들을 정리하고 이걸 학문 안에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선교단체 국제화 또는 한국 자생선교단체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시아적 선교단체 설립의 통찰력을 제 2, 3세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2, 3세기 사람들이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고 선교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도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선교단체를 아마 설립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지, 우리의 과정들이 다 정리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자선교학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리면 사실은 신학과 자신학과 자선교학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신학이 잘 정리되면 자선교학도 잘 정리될 것이고, 또 역으로 또 자선교학이 잘 정리돼서 신학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성경적인 기초하에 한국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한국교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자선교화 개발과 발전에 아마 이번에 중지를 모으고 이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앵코이는, 저는 앵코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앵코이에 담당하는 한 멤버가라서가 아니라, 앵코이는 한국 선교나 한국 선교사의 바른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옳고 빌고 뭐 이런 비판을 받거나 그런 것이 관계없이 어쨌든 전략적으로 2만 5천 명이나 내보낸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섬겨 나가려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앵코이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신학과 자선교학까지 고민하는, 그리고 정립해 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은 결국 한국 선교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이제 성숙을 향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추구의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선교 지도자들이 이런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압축 성장은 성장이 위주였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받침도 없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방향성도 없이 이렇게 흘러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숙과 협력 연합이 이거보다도 성장이 컸다면 미래 30년간은 성숙 성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숙 성장을 되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 협력 연합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한국 선교사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성장을 경험했고, 일단 받은 복음을 주는 복음 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세계 선교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2, 3세계 사람들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 우리가 미들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자선교와 자신학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공론화할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라는 중요한 코드가, 위기와 변혁이 앵코이에서 계속 흘러나왔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주제화로 또 우리 한국 자신학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성장의 기회고 변혁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같은 사건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임이 상실되고 말만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 저는 세월호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속의 한국에서 우리가 바른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른 자신학과 선교학이 정립이 돼야지만이, 또 이게 정립이 안 돼서 한국이 25%를 못 넘었냐, 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위기가 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25%를 벽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는, 자기 성경에 기초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이것이 이론과 통합으로 가는 이런 자신학과 자성교육의 정립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할 때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혁을 이루어 나서 세계 선교에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의 흐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왜 이런 주제, 이런 걸 이 시대,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4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것들 고민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바라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번 전략회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이 발전되고 또 규명화되고 정리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